로컬 에듀는 우리 사회가 서로 연결되는 공동체적 안전망을 형성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경수 선생님과 함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지역개발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요. 마을 만들기 또는 사회적 경제, 최근에는 도시재생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보다 더 중요한 건 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지역의 사례, 완주군 고산면에 살고 있고요. 또 새 아이의 아빠여서 또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학교와 지역사회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반적인 우리 로컬 에듀에 깔려 있는 개념으로 보면 마을 교육 공동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 단어가 다 어려운 말이에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가 마을로 봐야 될 건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내용이고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여전히 계속 어렵고요. 공동체란 말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 이 세 단어를 지금 합쳐놨는데요. 아프리카 속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는데요. 거기에서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토론회 가봤는데요. 이걸 이렇게 좀 구별하더라고요. 마을 띄고 교육 공동체. 마을 교육 띄고 공동체, 합쳐진 마을 교육 공동체. 그래서 처음엔 이 개념이 뭘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띈 개념이 뭘까 궁금했었는데요. 하여튼 오늘 강의를 하면서 같이 좀 생각해 볼 이야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 얘기를 아니면 완주의 사례를 그냥 쑥 들어가기보다 조금 다른 얘기들을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를 갔는데요. 읍내에서 약간 아이들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사고가 조금 있었나 봐요. 우리 애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다른 아이가 이제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며칠 있다가 가정통신문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하면 자전거 통학 금지 이렇게 온 거죠. 제가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면장님이나 아니면 파출소장님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통학에 자전거 타는 거가 위험하다. 이걸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조금 안전하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가정통신문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 거는 학교가 지역사회랑 어떤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다른 초등학교에서 가야금 방과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에 갔더니 방과후에 가야금을 하고 싶었는데 가야금반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아주 좋은 기회로 2학년 때 가야금반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갔으나 다른 아이들은 다 초급이어서 우리 아이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러면 다른 방과후를 하겠다 했더니 이제 학교 선생님은 네가 빠지면 가야금 방과후 반이 형성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1년 들어가서 아무거나 해라. 이런 답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방과후 학교를 같이 만들고 또 선생님도 한 선생님으로 한다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자기의 취미 또는 그게 진로가 될 수도 있고 특기가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더 생각해 보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학교끼리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각자 그냥 자기 학교 수업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하는 곳의 센터장이었는데요.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연락이 이제 학교에서 왔어요. 이제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교육을 해야 되니까 진로 체험할 때가 어디냐, 이런 이제 정보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이제 우리 공동체 사업을 많이 했으니까 정보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언제 한번 이렇게 따라가 봤어요. 그때 이게 진로 교육이 아니라 일종의 그냥 체험이더라고요. 진로 교육을 한다 그러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일을 해서 뭐가 좋은지 또는 뭐 행복한지 이런 질문이 있어야 되는데, 빵 만들기를 예를 들자면 그냥 빵만 만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유학기제에서 진로 체험했던 어떤 만족도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 뭘 많이 가져가는 거 그런 진로 체험이 가장 높은 만족도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빵 만들기 해서 케이크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 공작을 해서 가져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을 단순하게 이렇게 가져가려고만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얘기가 아마 이런 것의 바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아예 좀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청년들의 얘기를 제가 여러 가지 지역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청년들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춘천이라고 하는 동네 망해가는 원도심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이 원도심을 살려보겠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친구들이 떼돈을 벌겠다 이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텔레비에 많이 나와서 잘 아시는 사례지만 전주 남부 시장에 있는 청년몰 여기 청년들이 뭐라고 써놨냐면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잘 사는 게 돈이랑 꼭 연관이 있지 않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서울 성북동에는 느낌가게라고 하는 거가 달동네에 있어서 또 달동네도 살려보자 이런 노력도 또 청년들이 하고 있고요. 또 홍성에는 아예 농사 짓는 청년들이 농사도 지으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뭐 이런 일을 협동조합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청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 농장을 뭐 2개를 만들고 3개를 만들고 이런 고민을 홍성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지역사회로 들어오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일들이 10여 년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에서 뭐 일상적인 일들을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뭔가 바꿔보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면서 이런 일들이 전국에서 일어났고요. 뭐 그래서 서울 같으면 뭐 인사동 같은 곳에 정체성을 살린다든지 또는 도시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취약계층들이 사는 동네를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든지 성남 같은 데서는 문화예술 마을 만들기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문화예술 동아리를 만들면 지원하는 뭐 이런 일들이 도시에서 다양하게 일어났고요. 농촌 지역은 90년대 후반부터 마을 단위의 일종의 뭐 종합개발 사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체험이나 관광 이런 것들을 연결하면서 소득을 높여보는 정부 지원 사업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농촌에서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농촌은 뭐 또 다른 흐름이 있긴 합니다.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없던 곳에 마을을 만드는 뭐 이런 일들도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주에는 한옥마을이 있고요. 이 한옥마을이 한옥 이외에는 지을 수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제 한옥이 보존되기도 하고 새로운 한옥이 지어지기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곳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이 한옥마을로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모양만 한옥이 아니라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한옥 마을을 만들자. 그래서 공방도 하고 찻집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은 600만이 넘는 관광객이 온다고 해요. 근데 그 10년 전에 들어갔던 제 친구들, 활동가들은 다 쫓겨났죠. 그 이유는 이미 전주 한옥마을의 한옥의 90% 이상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다 샀고요. 또 당연히 땅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임대료가 비싸져서 사실은 더 이상 그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볼상사나운 뭐 이런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이상한 마을로 변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농촌도 비슷하게 변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처음 만난 농촌 마을의 이장님은 트럭을 타고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트럭을 또 얻어 타고 마을 조사도 다니고 그랬죠. 근데 제가 어디 강의를 갔습니다. 저는 농촌 마을 전문가 강사로 마을 만들기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는 얘기를 하러 갔는데 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아는 이장님, 그 트럭 타고 다니던 이장님이 제 뒷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일을 잘하셔서 선진마을 지도자 강사가 되신 거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장님 얼굴 보고 인사하고 가야 되겠다. 현관에서 이장님을 기다렸는데요. 저는 트럭 타고 오실 줄 알았는데, 네, 세단, 까만색, 자가용을 타고 오시더군요. 네, 돈을 버신 거죠. 좋아요. 그런데 돈을 더 벌었어요. 뭘 하셨을까요? 네, 도시 아파트를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농촌 마을에 다시 쓰여져야 농촌 마을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도시로 가버리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동에 갔어요. 그래서 녹차하는 마을이 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녹차하시는 분들한테. 녹차로 돈 벌어서 술은 어디서 드세요? 그랬더니 네, 광양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가세요? 했더니 하동엔 좋은 술집이 없고 광양엔 광양제철이 있어서 좋은 술집이 많다는 거죠. 먹는 농산물은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진주 이마트. 혹시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이 마을의 녹차 농가의 40%가 진주 아파트에서 출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돈이 돌지 않고 있는 거구나. 마을에서도 적정 규모의 돈이 돌아야 되고 뭐 읍면에서도 돌아야 되고 지역에서도 돌아야 되고 국가 전체로도 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소비 행위를 하면 그 돈은 그냥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더라는 거죠. 아, 이 돈을 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지역에서 하고 있어요. 그걸 이른바 이제 공동체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 방식의 일자리가 아니라 이런 공동체 방식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라고 해서 뭐 마을 만들기, 마을 기업, 뭐 공동체 회사, 자활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그냥 뭐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통해서 육성하고 있는데 결국 이분들이 하는 일들이 지역사회에서 돈을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돈을 순환할 수 있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우리가 사회적 경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협동 경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알았는데 문제는 이걸 그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 하는 거였죠. 그런 좋은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좋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바로 충남 홍성 홍동면입니다. 1958년에 풀무 농업고등기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생겼고 이 학교는 작은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 25명이 학교로 전교생이고요. 그리고 지역에 남아서 농사 지으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70년대에 유기농업을 받아들였어요. 2000년에는 전공부라고 하는 2년제 대학과정을 만들게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남았고 90년대부터는 이 지역으로 유기농을 하고 있고 좋은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원래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또 농사 지으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애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병설 유치원은 있으나 우리가 어린이집이 필요하구나.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각골 어린이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돌보게 됐고 또 그 각골 어린이집의 초대 원장님은 그때 농알았던 이대생이 초대 원장을 하게 되죠. 4살부터 아이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아이들도 돌보면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겠다. 우리가 타가소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또 찾아보니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센터라고 하는 사업을 지원받아서 아이 낳고 4개월만 지나면 아이를 돌봐주는 거죠. 그래서 타가소, 어린이집, 그 다음에 병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으로 주민들이 바꿔놨습니다. 여기까지 경험한 주민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필요한 게 뭐냐를 얘기해 봤더니 빵집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빵 먹는 빵집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고민이 조금 됐었는데 누군가 귀농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제빵사였어요. 그래서 넌 농사 안 지어도 된다. 그냥 빵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또 돈을 모아가지고 빵집을 하나 만들게 됐고요. 두 번째로 했던 건 도서관이었어요. 학교마다 도서관에 있으나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없었던 거죠. 그때 한 주민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도서관 만들기는 어렵지만 우리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책들을 갖다 놓고 헌책방을 만들면 이게 도서관 기능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헌책방이 운영이 됐던 거죠. 또 교육부가 쳐다보니 헌책방을 이렇게
원하고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니 도서관 지원해주면 여기 주민들은 잘 쓰겠다. 그래서 또 지원을 해줘서 지금 아주 3층짜리 좋은 도서관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지역사회에 만들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을 누군가 이렇게 지시한 게 아니에요. 뭐 면장님이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지시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회 서비스, 상업 서비스들을 얻게 되고 그 속에서 또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사례는 이 지역에서 동네 마실방 뜰이라고 있어요. 그게 요 면소재지에 있던 하나밖에 없는 맥주집이 망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맥주를 먹던 사람들이 야 이제 맥주 먹으러 갈 데 없어졌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그 맥주집을 복원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맥주집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걸 복원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은 읍내에 나가서 맥주를 먹게 될 거고 아마 읍내에 빠져나갔던 돈은 다시 이 지역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맥주를 먹으니까 그 돈은 지역사회에 남게 됐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로 돌아가게 되고 그분들이 아까 이 지역에 있던 빵집에서 빵을 사 먹게 된다면 계속 돈이 순환되게 되는 거죠. 또 돈이 순환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계속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이 방법이 농촌을 살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